오늘은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이야기로 시작해보려 해요. 재취업에 기뻐하던 60대, 식물인간이 되어 퇴근했다는 이 한 문장은 단순한 사고 소식이 아니라 우리 사회 수많은 60대들에게 보내는 경고와도 같은 메시지입니다. 은퇴 후 새로운 시작을 꿈꾸며 힘겹게 다시 일터로 나선 중장년층, 자식에게 짐이 되기 싫어서, 노후 준비가 부족해서, 또는 아직 사회의 일원으로 살고 싶어서 그 수많은 이유를 안고 출근했던 어느 날 그 길이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마지막이 되어버린 현실. 이건 결코 남의 일이 아닙니다. 노동 현장에서 가장 많이 다치는 이들이 누구일까요? 바로 50대 후반, 60대 초반의 중장년층입니다. 체력은 예전 같지 않은데 젊은 직원들보다 더 강한 책임감을 느끼고 무리하게 일하거나 위험한 일을 자처하게 되는 경우가 많죠. 회사는 경력이 있다는 이유로 현장에 바로 투입하고 안전 교육은 형식적으로만 하고 끝나는 곳도 많습니다. 여기에 오랫동안 쉬었던 몸이 갑작스럽게 노동 강도를 따라가지 못하면서 큰 사고로 이어지는 일이 심심찮게 일어나고 있어요. 오늘은 이 현실을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려고 해요. 재취업을 기뻐하며 시작한 일터에서 어떤 문제들이 중장년층을 위협하고 있는지, 어떤 습관과 환경이 위험을 키우고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다시 일하는 삶 속에서도 내 몸과 마음을 지키며 건강하게 일할 수 있을지를 9가지 키워드로 나눠서 차근차근 풀어드릴게요. 이야기 하나하나가 혹시 지금 일터로 나가고 계신 부모님의 이야기일 수도 있고 몇 년 뒤에 내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 그렇기에 이 이야기는 절대 남 일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안전하게 그리고 존엄하게 일할 수 있는 삶을 위해 지금 꼭 한번 들어봐야 할 이야기입니다.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게요. 첫째, 갑작스러운 신체 노동이 몸을 망가뜨린다. 60대에 접어들면 마음은 청춘이라 해도 몸은 솔직해지죠. 특히 사무직이나 운전직처럼 비교적 정적인 일을 오래 해오셨던 분들이 갑자기 공장, 창고, 건설 현장 등 신체 노동 중심의 재취업에 나서면 몸이 그 충격을 고스란히 받아내게 됩니다. 예를 들어 하루 종일 서서 물건을 정리하거나 포장하는 일을 하다가 허리와 무릎에 심각한 통증을 호소하게 되는 경우, 무거운 박스를 반복적으로 들다 어깨 인대가 찢어지는 경우, 오랜 시간 한 자세로 작업하다 혈압이 급격히 상승해 쓰러지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일들은 단순히 체력이 약해서 생긴 문제가 아니에요. 수십 년 동안 익숙했던 신체 활동 패턴에서 갑자기 벗어나면서 근육, 관절, 심장, 혈관 모두가 그 변화에 적응하지 못해 벌어지는 과부하 상태인 거죠. 바람직한 방법은 재취업 전에 반드시 자신의 체력과 건강 상태를 점검하고 몸에 맞는 일을 선택하려는 태도예요. 단순히 일자리가 있으니 무조건 하겠다는 생각보다 내 몸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인지 먼저 따져봐야 해요. 그리고 가능하다면 초기엔 적응 기간을 두고 천천히 업무 강도를 높이는 것도 중요해요. 둘째, 무리한 업무 배정이 오히려 생명을 위협한다. 재취업한 60대에게도 일은 공평해야 한다며 젊은 직원들과 똑같은 업무 강도를 요구하는 직장들이 많습니다. 물론 평등은 중요하지만 체력과 회복력에는 나이 차이가 분명히 존재하죠. 이런 현실을 무시한 업무 배정은 오히려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물류센터에서 하루 수백 개의 택배 상자를 나르는 업무를 맡게 된 60대 남성이 무릎 통증을 참고 일하다 쓰러진 사례. 음식 배달을 하던 60대 여성이 하루 10시간 넘게 오토바이를 타다 사고를 당한 경우, 혹은 청소 용역 업무에서 혼자 넓은 구역을 맡게 되어 탈진으로 응급실에 실려간 경우도 있어요. 이런 상황은 단순한 체력 부족이 아니라 현장에서 나에 맞는 업무 조절을 해주지 않은 결과입니다. 특히 고령자에게 업무 분장을 대충 빨리 정해버리는 관행은 결국 사고를 부르는 지름길이 되죠. 바람직한 방법은 자신의 업무량과 범위에 대해 당당하게 목소리를 내는 겁니다. 제가 감당할 수 있는 일인지 점검이 필요합니다라고 말하는 건 부끄러운 게 아니라 당연한 권리예요. 나이가 많을수록 더 무리 없이 꾸준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이야말로 모두에게 이로운 조건입니다. 셋째, 반복된 야간 근무와 수면 부족이 심장과 뇌를 무너뜨린다. 노년기에 들어서면 수면의 질이 떨어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변화예요. 그런데 여기에 야간 근무까지 반복되면 몸은 회복할 기회를 놓쳐버리고 심장과 뇌혈관 건강에 직접적인 타격이 가해집니다. 예를 들어 편의점이나 경비직으로 밤새 깨어 있어야 하는 일에 투입된 경우, 일주일에 3번 이상 야간 교대 근무를 반복하다가 뇌졸중, 전조 증상이 나타난 경우, 혹은 새벽 출근과 늦은 귀가로 인해 수면 시간이 평균 3시간에서 4시간에 불과한 생활을 지속하면서 고혈압과 부정맥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패턴이 몇 주, 몇 달 지속되면 몸은 급속도로 망가져요. 특히 야간에는 면역 시스템과 장기 회복에 필요한 호르몬이 분비되는데 그 시간에 깨어 있으면 회복이 불가능해지죠. 바람직한 방법은 야간 근무가 필수적인 일이라면 반드시 일정한 수면 패턴을 유지하고 중간에 짧은 휴식과 스트레칭을 통해 신체 리듬을 보완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주간 근무 위주의 일자리를 선택하거나 야간 교대가 없는 안정적인 환경을 우선 고려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훨씬 더 건강을 지키는 길입니다. 넷째, 무시되는 고령 근로자의 건강 이력. 60대를 넘어서면 대부분의 사람에게 한두 가지 만성질환은 자연스럽게 따라오죠. 고혈압, 당뇨, 협심증, 관절염 같은 질환이 대표적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많은 직장에서 이 건강 정보를 제대로 묻지도 않고 확인하지도 않은 채 바로 현장에 투입시킨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고혈압 약을 복용 중인 60대 남성이 더운 작업장에서 일하다 쓰러진 경우, 당뇨가 있는 여성이 반복적으로 저혈당 증상을 느끼며 일했지만 업무 배려 없이 계속 방치된 사례, 혹은 무릎 퇴행성 관절염이 있는데도 쪼그려 앉아 청소하는 업무를 요구받은 경우도 있어요. 이런 상황은 개인의 책임이 아니라 직장과 사회가 고령자의 건강을 가볍게 여긴 결과예요. 반대로 정확한 건강 상태 파악과 업무 조정이 있었더라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었던 문제들이죠. 바람직한 방법은 재취업을 하기 전 본인의 병력과 복용약, 주기적인 증상을 명확히 정리해두고 이를 회사에 솔직하게 알리는 겁니다. 회사 역시 고령자의 건강 정보에 맞춘 배려와 조정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고요. 건강 정보를 숨기지 않고 드러내는 것이 오히려 내 생명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될 수 있어요. 다섯째, 근골격계 질환은 무시하면 큰 병 된다. 60대 이후에는 관절, 근육, 인대 등 몸의 구조 자체가 약해져 있기 때문에 사소한 통증이라도 무시하면 큰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특히 무리한 동작을 반복하는 작업을 오래 하게 되면 손목, 어깨, 무릎 등의 염증이나 손상이 생기기 쉽습니다. 예를 들어 반복적으로 드릴을 잡고 작업하던 60대 근로자가 손목 터널 증후군으로 수술을 받게 된 경우, 청소나 식당 주방일을 하던 분이 손가락 관절에 통증을 느끼면서 류마티스성 관절염으로 발전한 경우, 혹은 아픈 무릎을 참고 계속 일하던 분이 결국 인공관절 수술을 받게 된 사례도 있어요. 바람직한 방법은 통증이 느껴질 때 즉시 병원에 가서 정확히 진단받고 쉬는 겁니다. 또 장시간 서거나 무릎 꿇는 작업은 중간중간 스트레칭과 휴식 시간을 갖는 것이 중요해요. 무엇보다 무릎 보호대나 손목 보호대 같은 보호장비를 평소에 잘 착용하는 습관이 필요해요. 여섯째, 무시되는 직장 내 고령자 차별과 정신적 스트레스. 신체적 노동도 문제지만 때론 정신적 스트레스가 몸보다 더 빨리 건강을 무너뜨립니다. 특히 직장에서 나이 많다는 이유로 차별을 받거나 말을 섞지 않고 따돌리는 분위기를 경험하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 회식이나 단체 활동에서 의도적으로 소외되거나 말도 섞지 않는 경우, 똑같은 실수를 해도 나이 많은 사람에게 더 크게 질책하는 경우, 또는 젊은 관리자에게 무시당하거나 의견을 말할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경험이 반복되면 자존감이 떨어지고 우울감이나 불안장애로 이어질 수 있어요. 심한 경우에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증상을 겪는 분들도 있고요. 바람직한 방법은 나를 깎아내리는 환경에 익숙해지지 말고 반드시 기록하고 필요하면 정식으로 문제 제기를 해야 합니다. 노동청이나 노년인권 관련 단체에 상담을 요청하는 것도 방법이에요. 또한 정신적인 회복을 위해 취미생활, 명상, 걷기 같은 활동을 통해 자존감을 회복할 필요가 있어요. 일곱째, 제대로 된 식사 없이 버티는 근무 환경. 바쁜 현장에서는 밥 먹는 시간조차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고령 근로자의 경우 혈당 조절, 체력 유지에 있어서 식사가 정말 중요하지만 이게 가장 먼저 무너져요. 예를 들어 식당이 멀다는 이유로 빵 하나나 컵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는 경우, 점심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거나 업무가 몰리면 밥을 건너뛰는 문화가 있는 직장, 혹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물 한 모금 마실 여유 없이 일하다 탈수 증세로 쓰러지는 경우도 있어요. 바람직한 방법은 간단하더라도 영양을 고려한 도시락이나 간식을 꼭 챙기고 최소한의 수분 섭취는 수시로 하도록 스스로 챙겨야 해요. 회사에도 식사 시간 보장에 대한 요구를 당연히 해야 하고요. 식사는 생존의 기본이고 건강한 노동의 전제입니다. 여덟째, 사고 이후의 보상과 보호 체계가 미비하다. 혹시 다치게 되더라도 고령 근로자는 보상이나 보호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일용직이나 비정규직으로 일하다 사고가 나면 산재 인정조차 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죠. 예를 들어 계약서도 없이 일하다 다쳤지만 치료비조차 받지 못한 경우, 산재 신청을 하려 해도 회사에서 협조를 안 해주는 경우, 혹은 산재 처리를 해도 복귀 후 업무 재배치나 재활 프로그램이 전혀 없는 경우도 있어요. 바람직한 방법은 일용직이라도 최소한의 계약서, 근무기록, 급여 증빙 등을 남겨놓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사고 시 즉시 사진과 상황을 기록하고 산재센터나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세요. 나를 지킬 법적 장치는 스스로 챙겨야 작동합니다. 아홉째, 노후는 일로 끝나야 하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이야기예요. 많은 분들이 죽을 때까지 일해야 한다는 말을 농담처럼 하지만 실제로 그렇게 사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일하는 게 싫은 게 아니라 일이 내 삶의 마지막이 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 거죠. 예를 들어 손주를 돌봐주기로 했던 계획이 취소되고 대신 재취업을 선택한 경우, 배우자와의 여행을 미루고 일에 매달리는 경우, 혹은 일하다 다쳐서 결국 여생을 병원 침대에서 보내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바람직한 방법은 삶의 균형을 잃지 않는 거예요. 일은 생계를 위한 수단이지 인생의 전부가 아니에요. 일하는 시간만큼이나 가족과의 시간, 여가, 휴식, 취미 같은 것들도 내 삶의 중요한 일부로 챙겨야 합니다. 그래야 재취업 이후에도 진짜 행복한 노후를 만들 수 있어요. 지금까지 우리는 재취업에 기뻐하던 60대가 식물인간이 되어 퇴근했다는 가슴 아픈 현실을 바탕으로 노년의 재취업이 어떤 위험을 품고 있는지 9가지 측면에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갑작스러운 신체 노동으로 무너지는 건강, 형식적인 안전 교육, 무리한 업무 배정, 반복되는 야간 근무, 그리고 무시된 건강 이력, 여기에 근골격계 질환, 직장 내 차별, 끼니조차 챙기기 어려운 환경, 사고 이후의 미비한 보호 체계, 마지막으로 일의 모든 노후를 소진하게 되는 구조까지, 이 10가지 이야기 속에는 단순히 노동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구조적 맹점과 무관심이 고스란히 드러나 있습니다. 재취업은 누군가의 생계를 위한 마지막 선택일 수도 있고 새로운 시작을 위한 도전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어떤 이유든 간에 사람답게 일하고 안전하게 돌아올 권리는 누구에게나 똑같이 주어져야 합니다. 혹시 지금 이 방송을 듣는 분 중에 자신이나 가족 혹은 친구가 바로 그런 일을 하고 있다면 오늘 이야기들이 단지 정보가 아니라 경고이자 지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몸과 삶은 무엇보다 소중하고 어떤 일보다도 먼저 지켜져야 할 가치이기 때문입니다. 이 콘텐츠가 마음에 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릴게요. 앞으로도 우리가 놓치기 쉬운 중요한 이야기들 여러분 곁에서 계속 함께 나누겠습니다.